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네네네. 고모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우리 터질 때가 안 보이시냐. 못 죽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 다리는 다 나으셨어요? 아, 완벽하게는 아니고. 오우, 저, 예. 완전히 저, 이만큼 찢었고. 인조인간 되셨네? 여기 반대쪽은 더 찢어져 있어요. 이거 사진으로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왜냐면, 야, 이거 진짜 고생 진짜 많이 하셨죠. 제가 이제 팔다리 중에서 안 부러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때 이제 다치셨을 때 고생 좀 하실걸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치료받고 나서 일주일간은 괜찮아요. 견딜만 합니다. 근데 이제 고통은 한 달 후부터 시작되죠. 한 달 후부터 진짜 고통이 시작되고. 아니, 발을 딛는 게 벌써 한 석 달 걸리니까. 그 전기 찌리리고 오는 그 순간이 진짜 쎄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관절이 완벽하게 지금 회복이 안 되셨죠. 근데 의사 말은 뼈가 이제 잘 붙었으니까 원하시는 운동 하셔도 된다고. 아, 운동은 되는데. 근데 제가 운동을 딱 하려고 발을,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면 뭔가 격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탁구를 조금 치려고는 하는데, 탁구도 뭔가 갔다가 올 때 탁 짚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짚고 반대 방향으로. 그럴 때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순간적인 자각 같은 게 생길까봐. 아, 그렇죠. 근데 아직 다리가 이렇게 오른발은 이까지 접히는데, 왼발은 한 5도 정도 덜 접힙니다. 아, 맞아요. 그래요. 제가 이게 안 접히잖아요. 여기도 그래요. 그 양쪽 여기 다 부러져 봐가지고. 그 다음에 고관절도 다치기 전에는 180도 다리를 다 찢었는데 지금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관절이 한번 부러졌다 굳어지면 그 유연성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다치지 않으신 게 참. 그래서 그냥 편안한 운동, 뭐 골프 같은 거는 전혀 문제 없고, 뭐 이제 조금 격한 운동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1월 달에 또 수술하니까. 네. 그래서 그 핀 빼는. 네네네. 아유, 또 그러면 또 한 일주일 고생하시겠네요. 그러겠죠. 핀 빼는 건 간단합니다. 그리고 후유증이 없어요. 그래도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쨘데 또 째니까. 그 제일 잔인한 게 쨘데 또 지금 맞아요. 깐데 또 까는 거예요. 그거보다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거보다 더 잔인한 게 안 깐데 골라까라 그러는데. 아직 이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의 밤은 푸르던가요? 아, 네네. 저 제주도에 한 달 갔다 왔죠. 네. 제주도 한 달 살기. 네. 다시 오고 싶지 않으셨어요? 아, 근데 거기에 6개월째 사는 후배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살았는데 다른 집에. 근데 나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나. 한 달 정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섬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물가가 좀 비싸지 않나요? 거기 제주도 너무 비싸요. 그죠. 그리고 뭐 식당도 지금 많이 그래서 산성화됐고 저렴한 식당을 찾아다니면 저렴하게 할 수는 있지만 웬만한 식당 그리고 왜 이제 맛집 푸딩 맛집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서울의 맛집의 푸딩은 뭐 한 5,000원 한다 그러면 제주도의 맛집 푸딩은 한 6,000원 하고. 아, 그래요? 어마어마해. 한남동에 푸딩집이 5,000원 하면 거기는 6,000원이에요. 대박. 그 다음에 뭐 조금 유명하다 그러면은 뭐 15,000원, 2,000원. 그럼요. 하여튼, 그,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왜 안 나오시냐. 너무 바쁘신 거 아니냐. 실제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유튜브 그동안 하시면서 또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으셨고. 마상. 이 마상이 좀 크죠. 뭔 얘기만 하면 막 지들 저격했다 그러고. 그게 제일 짜증나고. 그 다음 이제 업체하고도 간극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조금 이제 상품성 좋아서 괜찮다 그러면 막 확 다가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조금 아니라 그러면은 막 비난하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간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우리가 소비자로서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타고 있는 차를 공개하면 마치 자기를 공개같은 것처럼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어떤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 단점을 이야기하면 마치 그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를 공개하시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장점, 그 특정한 제품, 어떤 회사 자체의 장점이 아니라 특정한 제품의 장점을 이야기하면 자기한테 뭐 알랑방구를 끼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과 무관하게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저희 업무상에도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고 네.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도 제가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 편이고 네. 그래서 웬만하면 좀 안 하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네. 고모님이 사실 대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폐를 끼치는 걸 싫어하시냐면 저는 굉장히 원만하게 지내는 편이에요. 네, 뭐 심지어는 쓸데없이 전화하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스타일이셔서 거기 좀 전화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나 전화하는 지 거기 몇 년 됐는데 네, 이렇게 폐를 끼치는 걸 싫어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또 폐를 당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네, 네, 네. 끼치지 않고 당하지 않고. 근데 인터넷에서는 막 말을 함부로 하니까 어디 가서 그런 대접을 받으셨어요? 한 번도 대접 받지 않으시다가 사실 유튜브에서는 남의 걸 이렇게 가져다가 득을 보신 게 아니라 다 베풀어 주신 것들이 많잖아요. 알고 있는 걸 알려주시고. 그러려고 노력은 했죠. 네, 네. 그런데 그런 노력이나 품에 비해서 너무 오는 반응이 이제 유튜브는 물리 법칙을 거스른다니까 작용 반작용이 아니에요. 네. 작용 개작용이야. 아이고 대표님이야말로 많이 풀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저는 아시다시피 뭐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좀 이렇게 좀 경우 없이 하는 경우도 많이 경험을 해봐서 좀 많이 단련이 돼 있는데도 약간 좀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맞아요. 경우도 옆에서 있는데 짜증나실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지금. 네. 그리고 그 영상에서 보는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이 아니니까 좀 부드러운데 현장에서는 엄청 거칠거든요. 아시잖아요. 네. 네. 근데 고모님은 그야말로 이제 과거로 얘기하면은 집현전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거는 게 들어왔나. 그리고선 이제 나란 말씀이 뭐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이게 뭐 도떼기 시장 같은 유튜브에 들어와가지고 막 이래버리니까 뭐 이상한 얘기 들을 때마다 막 멘붕 오시잖아요. 아직도 차를 타보는 건 좋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는 제가 한 말이 나중에 저한테 여파가 돌아오고 이런 게 싫으니까는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곡이 돼가지고 부분만 딱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해서 심지어는 우리가 막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오버스티어도 모르는 곳이라고 막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아니 우리 고모님은 자동차 생활의 초대 필자시고 그야말로 이 자동차 관련된 지식 분야에서는 테크트리가 가장 국내에서는 완벽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있는 오토기어가 오버스티어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걸 본인의 주장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비난을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고모님이 이제 염증 느낀다 그러잖아요. 참. 그러다가 이제 고모님이 이제 차 좋아하시고 또 오토기어에서는 정말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인연은 또 소중하고 하니까 조금 이제 갈등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계속 안 나오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뭐 특별히 뭐가 있으면 나올 수 있겠지만 에릭 커피 배터리 이제 겨울 되면 그거 한번 해봐야 돼요. 그거는 이제 그 레이 EV하고 토레스 EVX 그거를 좀 검증을 하는 데는 좀 이렇게 같이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유튜브 하면 기빨려요. 기빨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런 반작용 때문에 자꾸 좋은 분들이 자꾸 떠나요. 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더 혼탁해지는 거고 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발을 디디면 버티긴 버텨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새로운 일을 나이 먹으면 하기가 두려워지는 거죠. 하여튼 이제 국산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뭐 지금 GV70 일렉트리파이드 타고 계신데 걱정되는 게 좀 있죠. 이게 사실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닌데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도약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이나 그럴 만한 역량이 있다고 보세요? 국산차가? 지금까지 이제 초기 시장에서는 기술을 잘 다져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들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좀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기술의 또 확대 그리고 또 적극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제한 뭐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현대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죠.
가장 염려되는 게 현대라는 조직이 뭐랄까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 상당히 좀 닫혀있는 조직이잖아요. 그게 좀 염려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런 고인 사고들이 아직까지는 국내 폐쇄된 시장에서 그래도 잘 먹혔고,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상품성이 많이 좋아지면서 매출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최대 실적을 거두는 게 그 원화 가치, 네. 그다음에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네. 지금 870원 정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뭘 해도 다 돼요, 일본은. 그러니까 지금 토요타가 최저 실적을 거두는 것도 차가 또 토요타의 전망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정자를 비롯해서 유통업, 관광, 뭐 소비재, 일본에서 안 되는 사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잃어버린 30년을 다시 되찾는다. 그 버블 경제에서 네, 네. 30년 동안 정체가 왔다가 일본 사람들이 지금 막 미쳐서 막 흥분하고 있어요. 호황이 온 것 같거든. 네. 그러니까 정부가 돈 푸는 거를 국민이 세금 걷어서 정부에 빌려주고 그 돈으로 풀고 있고 막 하여튼 조금 일반적으로 왜 독일이 예전에 돈을 막 그렇죠, 풀어갖고 막 네. 했던 그만큼까지는 안 되지 않겠나. 네. 현대가 지금 잘 나가고 토요타가 잘 나가고 하는 게 환율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환율 때문에 수출 기업은 아주 좋은 거죠. 네, 환차익을 엄청나게 보니까 왜 10원만 단독이 돼도 그러니까요. 이게 엄청난 차이를 내는데, 이거는 뭐 100원, 200원 수준이면은 뭐 기업의 영업이익 자체 규모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차의 경쟁력도 물론 좋아졌지만, 근데 이게 변곡점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고 뭔가 흐름을 바꿔야 되는 시점에서 현대나 토요타에게나 분명히 이건 독이란 말이에요. 네. 여기에 심취해 있다가 이게 전기차를 꼭 대비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이 상태로 가더라도 이렇게 호황인데 하면서 새로운 어떤 시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고요. 근데 뭐 정의선 회장이 얼마 전에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 계속 밀어붙이겠다. 투자할 거 다 하고 결코 연기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어요. 근데 뭐 기업에서 전략을 발표하는 것도 변화가 많잖아요. 흐름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본 게임이 2024년 이후에 이제 펼쳐질 것 같고, 본격적으로 전기차 대중화는 2025년도가 원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때부터가 중요한 시장이란 말이에요. 잘 준비해서 대한민국의 전기차를 모든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화된 전기차. 스마트폰하고 자꾸 비유를 해서 똑같이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형식 모양새가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렇죠.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에 그렇게 우리 생활을 빼앗아갔던, 나쁜 말로 하면. 그렇죠. 시간 도둑도. 우리 생활을 빼앗아갔던 것처럼 자동차가 우리 생활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 포인트를 빨리 깨달아야. 그렇죠. 그래야 그 회사가 새로운 가치로서 자동차를 포장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기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테슬라가 전기차 새로 크게 임팩트 있게 내놨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보다 한 10배 정도는 더 큰 파괴력으로 우리한테 다가와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시간을 얼마나 점유하느냐예요. 현대인의 시간을 얼마나 뺐느냐. 스마트폰은 고우님조차도 한 하루에 대여섯 시간 쓰시잖아요. 거의 네. 붙어 살죠. 그렇죠. 요즘 제가 재택을 하니까 던져놓기 때문에 어딘가 던져놓기 때문에 어디다 던져놨지를 까먹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네. 보통 출퇴근하고는 보통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뭐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쓰고 네. 이렇게 보이니까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그래서 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은 그 돈이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24시간 평균 2시간밖에 지금 안 쓰니까 2시간 동안 사용하는 소비재로서의 가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5시간, 6시간, 10시간으로 맞아요. 사용 시간을 늘리게 하는 일에 성공하는 전기차 기업이 결과적으로 애플의 위치에 들어가는 거죠. 테슬라도 모델 3, 모델 Y를 막 5시간, 10시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계속 달리는 용도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한 단계 진일보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뭐 스마트폰 시장하고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갔냐. 개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아 떨어지니까 결국은 지향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국산차가 얼마나 주요한 시장의 선점으로서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전에 고모님하고 같이 그 중미산 달리면서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했던 그걸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또 거침없이 이렇게 저희를 믿고 제조사에서 혹은 구독자님들이 관심 있는 차를 협찬을 하게 되면 이벤트성으로 한번 또 같이 나가시고, 예, 그리고 또 그 자동차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여전히 열정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약간 힘을 빼고 앞으로는 좀 소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모님이 하는 오토교에서의 역할이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실 것 같고 또 뭘 질문해도 다 대답해 주실 것 같고 그런 안정감을 통해서 기초를 잡아주시던 분이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다리 너무 많이 다치셔가지고 한 여름 때부터는 다닐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코비드 이후에 요양차 또 여유차 제주도 갔다 네, 오셔서 지금은 이제 복귀하셔서 업무가 좀 많이 바쁘세요. 그래서 이제 연말 아니면 뭐 내년 초쯤에 해서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내셔서 앞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뭐, 이별하실 뿐 아니니까, 예, 뭐, 대충 그나, 뭐, 이렇게, 페어웨어 하시는 분처럼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고모님 어디 가세요?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안 가십니다. 늘 여기 서초동에 오시면, 또 강남에 오시면, 예, 터줏대감입니다. 여기 계십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뭐 이 정도로. 자, 그럼 다음에 고모님과 함께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